으로 회의 속개를 선언합니다. 계속해서 문화국제국 소관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선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선자 의원입니다. 중복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택시 문화재단은 장애인 고용 분담금 납부에 대해서 평택시 문화재단이 설치된 이후로 몇 명이나 고용했는지에 대한 자료하고요. 또한 분담금에 대해서 재단이 설립한 이후에 지금까지 고용 분담 금액이 얼마였는지 좀 자료 바로 부탁드리고요. 늘상 장애인 고용에 대해서 지금 거의 4년째 본 의원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평택시 문화재단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대한 늘 답변은 할 수 있는 방법은 최선을 다했다 라고 답변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고용 분담금에 대해서 납부액이 9천만 원인가요? 고용 의무 이행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장애인 일자리 창출 최소한의 사회적 참여 보장 제도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체에서 장애인 고용을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고 했을 때 이렇게 수년간 그냥 방관하고 있어야 되는지, 물론 답변은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했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총동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무 고용을 한 명도 못 합니까? 그러면 다른 재단에서는 고용을 하고 있는 데에는 어떻게 해서 장애인 고용을 넘치도록 하고 있는지, 물론 최선을 다했다고 하겠죠. 그냥 있지는 않겠죠. 그런데 이거는 고용 채용에 대해서, 결과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지도를 하고 있는지, 수년간 지금까지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지도 편달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의무적으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각 재단의 대표 이사분들이 연임을 할 때 경영평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한 문화재단에서는 이러한 장애인 친화 직무에 대해서 발굴을 하고 있는지 항상 본 의원이 얘기했습니다. 그러한 근무 환경은 만들어 놓고 있는지를 질의를 했습니다. 한 해, 두 해는 그렇다 할 수 있지만 4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재단에 대해서 방안책을 철저하게 해서 마련하도록 하고 채용을 하도록 해야 되는 게 아닌지에 대해서, 책무에 대해서 저는 묻고 있습니다. 그냥 책상에 앉아서 채용 공고 냈습니다.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여기저기 다 했습니다. 라고 하는 답변이 과연 바른 답변인지에 대해서, 바른 답변인지 그게.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이번 10월 달에도 문화재단에서는 채용 공고를 했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면은 사무 업무 보조에 대해서, 장애인에 대해서 채용 공고를 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바로 행정 휴직 직원이 휴직하기 때문에 대체로 인원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만의 출자 출연 기간에 300억이 넘는 기관에서 세금을 가지고 시민의 혈세를 가지고 운영하는 데에 이렇게 써서 성의를 가지고 진심을 다해서 이게 했다라고 보는지에 대해서 저희는 성찰을 하는 겁니다. 우리 의원들도 책임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방관하게 지금까지 해온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정말로 말로 하지 못한 화가 납니다. 이거에 대한 로드맵을 좀 제출하시라고 그러십시오.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무 환경과 또한 어떠한 근무에 대해서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자료 제출하라고 그러면 안 해요. 그때마다. 철저하게 좀 검토를 하셔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일식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 제출하라고 그랬기 때문에 질의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보면은 문화재단의 업추비가 있습니다. 대표이사와 본부장으로 인해서 업추비를 많이 늘렸습니다. 시장님께서도 경제의 어려움 속에서 재정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업추비를 20% 자진 삭감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표이사의 업무 추진비가 증감한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신지 이거에 대해서 좀 철저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것들이 문화재단에서 예산 편성을 해서 올라오면은 좀 검토를 해서 이러한 것은 자체적인 집행부에서 좀 걸러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하지 못한 이유야 있겠지만 그거는 이유에 불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6년도 편성했을 땐 그거에 대해서도 한번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업무 추진비로 인해서 어떠한 사업에 반영을 했는지 그 사업에 반영을 해서 사업 성과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에 지금까지 업추비로 인해서 대활동을 했으며 업무 추진비로 인한 사업 추진이 행해진 성과에 대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8쪽의) 그 티켓 수수료 산정 방식인데 이제 이거는 이제 그 시민들께서 좀 민원이 들어왔습니다. 뭐냐면 이제 그 유로 티켓을 이제 이거에 대해서도 뭐 행감 때도 좀 질의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가 그 티켓 판매를 위탁하지 않습니까? 그럼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예매 시스템을 재단 자체에서도 구매할 수 있도록 해서 수수료가 없도록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법은 왜 이 질을 하냐면 내 가족이 3명, 4명 이 공연을 가고 싶어요. 그러면 이거에 한 사람뿐만 아니라 한 가족이 가게 되면 이 수수료가 더해지면은 이것도 굉장히 부담이 간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부담을 어떻게 덜어줄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없습니다. 타 문화재단에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예매를 해서 시민들에게 수수료를 절감해주고 어떠한 방법으로 예매를 하고 있는지도 확실하게 비교 분석하여서 그 방안책을 제시해
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54쪽입니다) 주변 지역 주민 편의시설 사업 운영에 대해서 산출 세역에 보면은 간용 차량 유지 관리비가 있는데 여기 산출 내역에 보면은 그 보험료가 빠져 있거든요. 우리가 차량 유지를 하면 차에 대한 그 보험료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저희 과에 네. 차량 관용 차량이 2대가 있습니다. 아마 일반 수용비로 해서, 그러니까 일반 사무관리비에 있는 비용에서 2대가 다 지급된다고 저는 판단하는데 다시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럼 그곳에 들어가는 통계목이 맞아서 그쪽에 넣었다라고 하면 다행인데 네. 그렇지 않고 이게 빠져 있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네,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167쪽의) 팽성 관광특구 지정 추진에 대해서는 이거 몇 년 동안 계속 추진만 하고 있는 거죠. 상반기 상임에서도 계속 이 관광특구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었는데 이게 이제 2020년부터 추진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추진할 때에 그 부족한 그런 지정에 대한 것들은 계속 추가적으로 넣어서 이걸 지정하는데 이제는 됐다 이론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렇게 해서 생활박물사 거긴가요? 그것도 그렇게 했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것이 부족해서 아직까지 지금 이게 지정이 안 된 거죠? 네. 이게 송탄 관광 특구와 차별성이 부족하고 외국인이 이제 10만 명 이상이어야 되는데 그것도 다 됐다고 했었거든요. 그 데이터는 됐지만 실제로 현장에 왔을 때 외국인들을 볼 수 없었다. 그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그때 구역계 내 관광 시설을 안정리 커뮤니티 광장이라든지 마을 공방, 목공 제작소, 국민체육센터, 생활사박물관 했는데 예절교육관 등을 다 넣었었는데 이런 것들이 아직 시설이 다 준공되지 않고 거기에 따른 관광객이 그런 활용 데이터가 없다. 그래서 그런 게 좀 다 완료가 되어야 한다라는 의견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추진 지정에 있어서 추천하는데 예산을 투입하는 거에 대해서는 이의가 없습니다. 근데 이러한 것들이 지속적으로 준비 미비로 인해서 계속적으로 이제 늦어지고 된다 늦어지고 있는 거에 대해서 이제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적은 예산이지만 지속적으로 들어가지 않아야 할 예산들이 지속적으로 늘어가는 지속적으로 지금 요구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관광특구 지정에 대해서도 정말 저 의지를 가지고 해야 한다고 한다면 속히 그 부족한 부분을 채워서 지정을 할 수 있도록 좀 의지를 가지고 해 주시기를 좀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225쪽) 문화유산 유지 관리비 쪽에 이제 산출 내역을 보면은요. 이혼의 수당이 사무관리비로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사무관리로 들어가는 게 이게 옳은 건가 해서 여쭤보는 겁니다. 예산 어떤- 편성 지침에 사무관리비 항목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중에 위원회 수당도 포함됩니다. 이혼의 수당도 포함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좀 검토해보자. 제가 볼 때는 그 회계 기준상에는 좀 이게 좀 적절치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저도 한번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228쪽입니다) 그 도지정 문화유산 보수 정비에서 228쪽에 산출 내역에 보면은 안재훈상가 초과 이용 입기가 2,200이 있습니다. 그 안재훈 상가에서 이제 보면은 그 행사를 그 상가에서 여러 번 좀 하고 있어요. 거기에 본위원이 가서 거기에 관리를 하면서 사시는 분께서 하시는 말씀이 행사에 참여했다가 화장실을 가야 하는데 화장실을 그 관리인 집안으로 들어가야 되겠더라고요. 보니까 그 집안에 거실을 지나서 그 부엌을 지나서 조그만 화장실이 하나 있는데 방문객이 그 화장실을 이용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분들의 프라이버시도 있잖아요. 그리고 평상시에도 그곳을 방문한 객들이 적지만 있단 말씀이죠. 그래서 항상 이동 화장실을 좀 외부에 그곳을 하나 해달라. 그러면 관리는 우리가 하겠다라고 계속 요청을 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좀 검토를 적극적으로 좀 해보시고 이런 불편한 사항들은 좀 해소해야 주는 게 맞지 않나 싶거든요. 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검토해서 좀 이거를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주시길 바라고요. 그다음에 이제 초과 이용 있기는 그 초과를 해마다 하는데 그냥 위에다가만 이렇게 새로 이제 얹히나 봐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초과 집을 완전히 한번 전체적으로 다 없앤 다음에 이제 새롭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이제 그 관리하시는 분께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된다.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도 좀 거기에 그 사시는 관리인분들과 좀 의논을 하셔서 초과 이용 있기를 할 때 어떻게 했으면은 좋겠는지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해 보시고 그거에 대해서 좀 개선할 사항이 있으면 개선을 해서 초과 이용을 제대로 이을 수 있도록 그렇게 당부를 드립니다. 네네. 왜냐면 저희들이 예산을 주고 그분들이 어떻게 했는지를 모르잖아요. 우리가 현장에 가서 관리 감독도 하는 것도 아니고, 근데 거기에 관리하시는 분이 최고로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하고 좀 의논을 하셔서 제대로 좀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254쪽은 이제 무용산 전수교육관 운영에 관해서인데 25년도에 이제 그 추경을 해서 4억 6,800을 세우셨었잖아요. 근데 이제 예산 집행은 0%인데 이해는 갑니다. 이제 준공을 해야 되고 준공 이후로 이제 또 운영을 이제 해야 되고 이제 개관을 해서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 시에서 보면은 지금 예산이 필요한데 쓰지 못하고 추경에 4억 6,800을 해서 지금 현재 진행이 10월 말까지 0%인데 어디까지 집행률이 돼 있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이제 준공이 8월 말로 예정되어 있어서 그거에 맞춰서 추경을 세웠던 건데 이게 늦어지다 보니까요. 저희가 불필요한 거는 이미 감액을 했습니다. 그리고 3회 추경에 또 남은 것도 감액을 했고 나머지는 이제 그 시설비라든가 이런 걸 명시월 시킨 게 있습니다. 아, 그럼 전체적으로 그 3회 추경 이번에 3회 추경 때 얼마를 삭감이 됐던 겁니까? 어떤 예산을 세울 때는 이제 그러한 7,048만 2천 원 삭감했습니다. 전체적으로 4억 6천에서 7천이 삭감됐다고 나머지 부분이 집행이 다 됐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명시월도 했습니다. 그럼 실질적으로 4억 6천에서 25년도에 예산 집행이 얼마 했는지 묻는 이유는
우리가 예산 편성을 할 때에는 너무 이제 이렇게 하기 위해서 예산을 부족하지 않고 조금은 좀 여유 있게 잡는 거는 이해는 되나 이러한 변수까지도 좀 생각을 해서 좀 세울 필요가 있다. 너무 가다하게 세우다 보면은 좀 그렇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질의를 좀 드렸던 준공 겁니다. 일정이 그때 그러니까 당시에는 준공 일정이 예. 그 당시에 그랬다 할지라도 뭐든지 우리가 시공을 하다 보면은 그대로 진짜 되지 않잖아요. 그건 우리가 기본 상식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예산이 부족한 상태에서는 더 딜레이 되는 것도 알고 있는 부분인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도 좀 감안해서 우리가 예산을 세우고 좀 부족하면 또 추가적으로도 세워도 되지만 우리가 가닥에 세워놓고 이거를 감액하면은 다른 우선적으로 해야 할 것을 쓰지 못하는 게 발생이처럼 생기기 때문에 본 의원이 질의를 했던 겁니다. 예. (288조의) 시 군구 체육대회 운영비 지원은 이건 이제 국비입니다. 100%. 그러니까 10월 말까지의 예산 집행이 이제 2월 추경에 세워졌기는 하나 지금 현재 어떻게 진행이 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시군구 체육회 운영비 1,200만 원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이건 작년까지는 우리 체육회 사무국장 그 수당 보조를요 체육회로 직접 줬었어요 국에서요. 그런데 올해부터는 시군으로 줬거든요. 그래서 올해 처음 편성한 겁니다. 그런데 이제 집행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25년도에 25년도까지는 체육회로 직접 체육회를 직접 이제 예 줬습니다. 국배에서 예. 시군을 거치지 정부에서- 않았어요. 예. 정부에서 이제 체육회를 바로 예. 했기 올해- 때문에 0%라는 얘기라는 예 말씀이신 맞습니다. 거죠. 예. 물론 지금은 다 되고 있습니다. 예.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여기 0% 그러한 것들은 좀 우리가 비곤안에다가 좀 기재를 해주면 우리가 불필요한 우리가 질의는 하지 않았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네네. 예. 296쪽의 우호교류 도시 생활체육 국제교류 활성화 지원에 있어서 25년도에 500을 세웠고 26년도에도 500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예산 집행률은 지금 현재 10월 말까지 26%이거든요. 그러면은 어느 우호 교류 도시를 어떤 선수단이 방문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좀 궁금하고 또한 25년도에는 어떻게 진행을 됐는지에 대해서 예, 저희들이 답변 우호교류 부탁드립니다. 봄에는요 마지야마시를 갔다 왔어요. 거기 항공료만 지원했고요. 12월 달에는 샤먼시를 가서 마라톤을 뛸 거거든요. 그래서 그 비용이 현재 남아 그 있는 비용이 겁니다. 현재 남아 있다는 남아있는 겁니다. 말씀이신 예. 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질의를 마치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선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본 위원장이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거꾸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이 체육진흥과부터 소사별 레포츠타운 하키장 시설 개선 사업 아까 말씀하시면서 우리시에 하키팀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직장 운동 경기부 운영란에 있는 하키팀 지원 예산 다 삭감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런 뜻으로 말씀드린 건 아니고요. 이제 직장 운동 말고 전에만한 중고등학교 시설에 하키팀이 없다는 걸 말씀드린 걸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시 하키 뭐 워낙 역사적으로도 상도 많이 타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하키의 약간 성지 같은 그런 개념들도 있는데 그리고 얼마 전에도 보니까 전국 유소년 대회도 거기 하키장에서 개최를 했잖아요. 시설적인 노후가 제가 알기로는 2000년도 초에 이게 개장이 한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오랜 시간 동안 당연히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노후화가 되기 때문에 보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당연히 앞으로의 그러니까 우리 시 하키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필요한 부분이다라고 생각은 들거든요. 네. 아까 말씀하실 때 하키팀이 없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좀 약간 우려스러운 예. 네, 걱정이 정정하겠습니다. 됐었습니다. 예. 379페이지 소사벌 레포츠타운 유지관리란에서 이게 그러니까 정의가 소사벌 레포츠타운 안에 있는 이제 종합운동장하고 이제 수영장 그 안에 있는 이제 시설들에만 해당이 되는 거죠. 예, 맞습니다. 예. 예. 근데 여기 산출 내역 중에 평택 파크골프장 관련 보수, 체육시설 제초 작업에 신대 레포츠공원, 두정일리 체육시설, 원평동 게이트볼장, 두정리 게이트볼장, 동부공원 풋살장, 그리고 종합운동장 및 소사볼 파크골프장 천연잔디 관리공사, 그리고 수목 병충해 방제 및 전정 등 단기 공사에 소사벌 레포츠타운이 아닌 소규모 체육시설들이 여기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388페이지 보면은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란에는 이게 전혀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거 어떻게 지금 분류하신 거예요? 현재 소사벌 레포츠타운 유지관리 측면에서는요, 수영장하고 소사벌 레포츠타운을 다 계산하고. 네, 근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소규모 체육시설들이 소사벌 레포츠타운 유지관리에 들어가 있고 정작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란에는 이게 지금 없잖아요. 이게 왜 이렇게 된 건가요? 소규모는 다른 예산으로 또 있습니다. 아니, 여기 소규모 체육시설 유지관리 사업 개요 보시면은 신대 레포츠공원, 평택 파크골프장 등 남부 소규모 공공체육시설의 정비를 통해 이용 시민에게 편의 제공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여기 소사벌 레포츠 안에 제가 말씀드린 그런 부분들 다 이쪽으로 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된 거죠? 이건 다시 한번 분석을 해서요,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거 좀 다시 한번 파악해서 예, 알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은 한미 국제 교류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려주신 그 예산안들 중에 한미라는 타이틀을 달고 있는 이제 사업 행사들 이제 대부분 보니까 감액이 됐는데 이유가 경기도 보조금 감액에 따른 사업비 추가 편성이에요. 맞나요? 네, 맞습니다. 지금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하나, 둘, 셋. 한 9개 정도가 지금 이 그 항목에 해당이 되는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한미라는 이름을 달고 네. 있습니다. 근데 감액된 그 예산 한만 해도 지금 한 2억 8,400 정도 되거든요. 이게 지금이야 감액이 된다고는 하지만은 앞으로 이거 다 12로 전환하실 예정인가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도비 매칭이기 때문에 지금 매칭된 사업에 대해서 이대로 진행을 할 겁니다. 요구사항이 나올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하실 겁니까? 재정 여건이 가능하다면 물론 다시 보충을 해서 개상을 할 수는 있겠지만 지금 시 재정 상황도 그렇기 때문에 우선은 저는 이 사안대로 개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뭐 7분 발언에서도 뭐 말씀은 드렸지만은 지금 비슷비슷한 이런 행사들에 대해서 좀 통합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지금 뭐 도비를 받아왔다고는 치지만은 그러니까 저 중복적으로 지금 겹치는 행사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앞으로 이제 집행부에서 그 진행하는 그런 부분에 맞춰서 좀 내실 있게 냉정하게 평가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통합할 부분 통합하고 뭐 일몰할 부분은 일몰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지금 삭감액을 제가 아까 2억 8,400 얘기했지만 전체적인 예산까지 포함하면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또 잘 반영을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문화예술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재단 운영 쪽에서 2월 금액이 21억 정도가 지금 나왔어요. 맞나요? 네네 맞습니다. 내역을 뽑아서 네네. 제출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19페이지 보시면은 인쇄 출판비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연구 용역비에 경영 효율성 컨설팅 용역 3천만 원 들어가는 거 재단 평가 언제 받으셨어요? 저희가 올해 평가 받은 게 이제 다등급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 계속 그 등급이 낮아서 그 등급을 좀 높이기 위해서 그 컨설팅을 한번 받고자 해서 용역비를 계상했습니다. 다등급이 나온 주요 이유가 뭔가요? 조직 인력 관련해서 좀 점수가 좀 낮았고요. 또 이제 사업이 많다 보니까 또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점수를 적게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다등급이 나오다 보니까 개선 방안을 제출할 거 아니에요, 재단에서도. 근데 왜 개선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이번에 컨설팅을 통해서 이제 재단이 이제 그 설립된 지가 이제 5년이 넘었으니까 이제 5년 동안에 이제 사업 성과나 이런 걸 좀 총망라해서 이제 잘 되는 건 더 잘 되게 하고 또 어떤 부분에서 좀 미진한지 그래서 경영의 그 개선점을 컨설팅을 하기 위해서 용역을 계상을 했습니다. 굳이 이 용역을 들어가기 전에 자체적으로 또 얼마든지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이 있었다고 본 위원장은 좀 생각이 되거든요. 안 되다 보니까 지금 이 컨설팅을 지금 맡기는 것 같은데 자구책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은 재단 안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재단에서 이제 다른 재단의 규모와 비교를 했을 때 인력이나 예산 사항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그 평가에서 그 저희가 이제 요구한 게 저희도 이제 경기도 시군 평가를 받았을 때 인구나 예산으로 해서 규모별로 이렇게 받습니다. 근데 저희는 그냥 그 재단 출처 출연 기간 재단을 별로 받다 보니까 그런 규모나 이런 걸로 좀 그 구분해서 그룹별로 좀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열심히는 하고 좀 노력은 하는데 좀 그 부분이 반영되지 못해서 좀 저희도 좀 그 이런 평가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하게 됐습니다. 문화재단이 예산이나 조직 규모나 지금 계속 팽창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이 컨설팅을 받았을 경우에도 똑같은 등급이 나오면 어떻게 하실 생각입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노력을 해야죠. 제가 원하는 답변은 아닌 것 같은데요, 과장님. 아무래도 경영 컨설팅을 받다 보면 어떤 그 개선 방안이 나오니 거기에 중점적으로 해서 평가를 잘 받도록 해야죠. 하겠습니다. 이 24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물품 제작 일반 운영비에 제일 상단에 어떤 거 제작하시는 거예요? 기관 홍보 제일 첫 번째라네요. 5,000원에 이건 2,000개, 예. 1,000만 원 예산 잡아주신 거. 일단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으로 네트워크 홍보 강화 쪽에 보시면은 기간 홍보 영상 제작에 3천만 원. 문화재단에서 지금까지 홍보 영상 제작한 적이 없었나요? 네, 없었습니다. 이번에 아트센터에 맞춰서 지금 영상을 제작하시려는 건가요? 예, 예. 재단의 그 사업 내용하고 정체성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저희가 홍보 제작을 처음으로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트센터가 정식 개관이 언제죠? 저희가 이제 준공식은 12월 18일이고요. 그리고 내년도 1월부터 이제 해서 3월 정도 정식 개관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3월이요? 네네. 확실한 거예요? 개관을 하고 지금 현재는 이제 시범 운영으로 하고요. 내년 3월에 정식 개관을 하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 광고비 증액은 어떠한 이유에서 증가가 됐나요? 저희가 아무래도 저희가 이제 아트센터 개관으로 따라서 그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이제 홍보비가 증가됐습니다. 홍보는 지금 다른 쪽에서도 지금 본인 하시고 계시는데 뭐 홍보 책자도 하시고 그리고 뭐 기자단들 활동으로 해서도 홍보하고 SNS 온라인 쪽으로도 하시고 여기에도 예산이 들어가는데 2배 가까이 증액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지역 신문이나 저희 소식지에 저희 아무래도 사업 확대 때문에 좀 증액이 됐습니다. 올해 광고 집행한 거 대역 해서 전달해 주세요. 네네. 밑에 업무 추진비에 그 재단 방문 내외빈 증정 기념품 제작비가 1,500만 원, 아니 1,050만 원 증액이 됐는데 지금 아까 그 홍보 물품 제작하고 좀 같이 연결해서 물어볼게요. 지금 재단의 수량 얼마나 남았어요? 그거는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700개를 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도 700개 산출 근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트센터 관련돼 가지고 전에 제가 그 환경미화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유니폼을 같이 착용했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이번에 반영이 안 된 것 같아요. 이유가 뭐죠? 아트센터는 저희가 이게 용역을 줄 겁니다. 그러니까요. 직원을 그 옷은 그 유니폼은 그 회사에서 입고 그러니까 그게 확실히 지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제 생각으로는 그렇게 되는데 확인해 보겠습니다. 확인해서 알려주세요. (36페이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밑에 하단에 보시면은 그 정기 기획 연주회에 기존에 이제 2억 5,500에서 5억 2,200으로 늘어났습니다. 근데 이제 사업 그 세부 내역을 보면은 사업 규모 확대를 5회에서 6회 하면서 증액을 이제 2억 6,700만 원 잡아주셨더라고요. 근데 지금 보니까 옆에 보면은 8,700만 원씩 6회 하는데 5억 2,200인데 근데 보통 1회당 이제 8,700만 원을 잡으셨는데 한 해를 증가하는데 2억 6,700이나 증가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원래대로라면은 6회를 계산을 하면 4억 3,500이 나와야 되는데 왜 5억 2,200으로 잡으셨는지. 아무래도 또 여기에 단원들의 그 증가로 인해서 또 당원 그 일회 공연할 때마다 저희가
인건비에 좀 계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거 맨 처음에 산출하실 때 8,700으로 잡으시면 안 되죠. 지금 계산이 잘못된 것 같거든요.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서 제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밑에 찾아가는 연주회가 1억에서 1억 8천으로 증가가 됐어요. 사업 규모 확대를 20회에서 40회를 이제 증가를 하는데 이거 전에 뭐 행감대 의원님들께서도 좀 일부 의원님들께서도 질의를 해주신 것 같은데 확대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가 관내 초등학교, 중학교나 또 그 문화복지 시설로 찾아가는 공연을 합니다. 근데 너무 많은 이제 호응이 좋아서 그 수요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 저희 또 시립 국악 간현악단을 홍보하는 차원도 있고 또 그 시민들의 또 문화 향수 기회를 더 폭넓게 제공하기 위해서 찾아가는 그 연주회를 좀 확대를 했습니다. 올해 찾아가는 연주회 횟수 그 20회 내역하고요. 내년 계획 잡아놓으셨을 거 아니에요? 40회. 네네. 그거 해서 전달해 주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평택 아티스트 페스티벌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올해 30주년 기념해서 이제 아티스트 페스티벌 이거 하셨는데 그 내년에도 반영을 해주신 거예요. 이게 원래 취지가 30주년을 기념해서 한 거 아니었나요? 올해 이제 이 행사를 하다 보니까 그 지역 예술인들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도 이런 걸 지속적으로 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저희가 이 사업을 좀 뜨거웠다는 그 평가는 어디서 나온 건가요? 지역 예술인들이나 이제 관련 기관이나 오신 분들이나 관람객들이나 모두들 다 만족을 하셨고 좋아하셨습니다. 관람객이 산출이 되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어느 정도 산출될 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네, 자료 다 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행사 용역비에 1억 7천 중에 지금 용역비로 1억 4천 5백 잡으셨는데 옆에 그 세부 사항으로 그 페스티벌 운영 3,200, 생활 예술인 대회 4천, 타 지역 플러스 지역 예술인 축제 6천 잡으셨어요. 네네. 합하면 1억 3천 아니 1억 3,200, 예. 200만 원입니다. 예. 그럼 나머지 1,300은 그럼 어디 있어요? 홍보 추진비에 들어간 걸로 알고. 홍보 추진은 2,500 잡으셨잖아요, 밑에. 그 외에 이제 이 사업은 일단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있습니다. 어르신 39페이지 어르신 문화 향유 사업인데요. 일반 운영비에서는 1,300에서 2,100으로 증가가 됐는데 민간 사업 지원금에서는 삭감이 됐어요. 근데 이제 사유로 보면 선정단체 지원에서 선정 규모 축소로 이제 1,000만 원 감액하고 근데 운영비에서는 선정 기획자 프로젝트 운영 횟수가 증가해서 800만 원을 증액을 하셨습니다. 규모는 축소되는데 운영 횟수를 증가하는 거는 무슨 이유 때문이죠? 이 65세 이상 이제 어르신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이제 특화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는 이제 사업비로서 저희가 사업 평가를 하다 보니까 그 선정 단체 지원을 좀 줄이고 그 기획자를 좀 그 2건에서 3건으로 늘렸고요. 그리고 단체는 4개소에서 3개소로 줄여서 그 사업의 평가에 대해서 이렇게 반영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획자 프로젝트라는 게 그 인스트럭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인스트럭터는 늘리는데 거기에 이제 정작 혜택을 받아야 될 이제 어르신 분들에 대해서는 지원을 감액하는 것이 이게 맞는 거예요? 기획자와 같이 함께 그
단체에도 지원을 하기 때문에 그 같이 협업으로 하기 때문에 좀 기획자의 역할이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어르신 문화향유 사업 내역 다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40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제일 하단에 보시면 전국지역 문화재단 연합회 박람회 전시부스 운영 500 잡으셨는데요. 이거 매년 가시는 거예요? 저희 그 지역 전국 지역 문화재단 그 연합회 박람회 그에 참석하는 겁니다.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러니까 의회에서도 지금 전국 그 시군구 박람회 같은 경우도 매년 열리고 있어요. 근데 저희는 예산 그런 긴축 재정 상황이나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했었을 때 저희는 이번에 참가를 안 했습니다. 근데 그런 상황에서 글쎄 제가 볼 때는 본 위원장이 볼 때는 그런 시민들을 상대로 오히려 더 나가야 되는 부분인데, 이러한 박람회를 갔었을 때 전국에 있는 문화재단을 모여서 당연히 뭐 얘기를 나누는 건 좋죠. 근데 과연 그게 효과가 있냐 이 말이죠. 과장님. 여기 지금 운영비 보면 홍보물 제작도 지금 포함이 되어 있는데, 앞서서도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초반에 홍보물품 제작이라든가 이런 거 결국에는 예산이 2중에 3중 되는 거 아니에요? 사업별로 이제 홍보가 또 좀 다르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저희 박람회 참여를 통해서 저희 재단을 또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리가 될 수 있고, 또 다른 재단의 우수 사례를 또 벤치마킹하거나 또 서로 교류하는 그런 기회의 장이 될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예산을 세웠습니다. 본 위원장이 볼 때는요, 이거는 우려스러운 거는 결국에는 그들만의 리그가 될 것 같다는 느낌이 강해요. 이런 부분들 일단 좀 논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46페이지에 미술 소장품 사업 구입비에 지금 1억 1천만 원 잡아두셨어요. 어떠한 미술 소장품 구입하려고 하시는 거죠? 저희가 지금 그 미술 소장품은 그 30권의 국권의 47점을 지금 소장을 했습니다. 이제 거의 이제 우리 평택 지역에 연고가 있는 그런 작가의 작품을 이제 구매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미술 소장품은 나중에 어떻게 지금 활용하시려고 하는 거죠? 저희가 이제 그 재단에서 소장하고 있는 거랑 저희 이제 평택시에서 소장하고 있는 미술품을 한 그 100점 이상이 돼야지 미술관 그 건립에 그 필요한 그 조건을 갖추게 됩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미술관을 건립하게 될 때 그 저희가 이관을 해서 그 미술관에 뭐 전시하고 이럴 그런 활용의 목적도 있습니다. 지금 미술관 얼마나 지금 잡고 계시죠? 저희가 그 입지 그 기본 구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4군데로 좁혀졌는데 2군데로 해서 저희가 그 거기에 미술관 입지를 정하고 위치를 입지를 정하고 거기에 이제 그 용역을 수행을 해서 한 10년 정도 걸립니다. 미술관 건립하는데. 그러니까 10년 정도 걸리는데 지금 구입을 해야 될 필요가 있나요? 다른 화성시 같은 경우에는 미술 소장품을 100억 정도 예산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금부터라도 차분차분 준비하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서 한꺼번에 그 많은 예산을 들여서 세울 수 없으니 적은 돈으로라도 이게 미술 작품을 좀 구매하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해서 올렸습니다. 우리 시 미술 내역 구입품들 내역하고 구입가 네네. 가격 있잖아요. 네네. 거기서 제출해 주세요. 네.
49페이지로 가겠습니다. 청년 문화 예술 패스인데요. 이거는 뭐 아까 정일구 의원님께서 이게 청소년 관련돼 가지고 말씀은 해주셨지만 이 사업이 이제 그 청년들이 이제 성인이 되었을 때 이제 그 문화예술을 향유하라고 이제 그 도비로 이제 내려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 매칭 사업이긴 하고. 네네. 이거는 그냥 제언을 드리자면 이제 그 아트센터 이제 개관하고 그러니까 이제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게 청년들이 처음 이제 경험하는 문화 그런 행사라던가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아트센터로 연결이 돼서 그러니까 좋은 공연을 보고 그런 만족감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업이 진행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뭐 요즘에는 뭐 영화 산업 같은 경우도 워낙 그 상황이 안 좋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 문화 그 패스를 어디다 써야 되나 아마 그런 지금 궁금점들이 많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우리 시는 아트센터를 개관을 하니까 이제 그런 좋은 공간에서 좀 퀄리티 높은 그런 공연들을 관람을 하면서 이제 한편으로는 올바른 그런 패스를 사용을 했으면 하는 바람에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9페이지 기획 공연으로 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예산이 삭감이 됐어요. 지금 50%가 삭감이 됐는데 이제 원래 사업 내용을 보면은 이제 기존의 서부, 남부, 북부 공연장 및 다중이용 시설로 이렇게 잡아놨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외로 축소가 되면은 어느 곳에서 기획 공연을 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아직은 저희가 그 계획은 아직 못 잡았습니다. 추후에 예, 예. 그나마 네네. 사회일 경우에는 권역별로라도 그런 공연이 가능했는데 2회가 되면 이것도 결국에는 권역별의 불평등이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공연의 이제 그 횟수나 그 공연장별로 그걸 파악해서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형평성에 잘 맞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87페이지 박물관 진흥 사업입니다. 이번에 이 내용 보니까 그 건립자문위원회 운영 비용으로 340 책정해 주셨는데,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금 박물관 그 사업 자체가 지금 딜레이가 되게 됐어요. 그래서 그럴 경우에서는 이 진흥 사업에 수반되는 예산을 굳이 집행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과장님? 저희가 또 그 이 박물관 그 추진 그 건립 추진 위원회에 이제 예산을 세우게 된 것은요. 그 위원회에 저희가 추진 사항에 대해서 또 한번 회의를 한번 할 거로 생각해서 저희가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 박물관 그 유물 관리 그 임금이나 또 수장고 임대료 그리고 유물 구입비는 좀 필요해서 세웠고요. 또 학술 용역은 저희가 이번에는 좀 예산을 삭감했습니다. 그래서 좀 필요한 사업만 세웠다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전체적인 질의를 마치기 전에 우리 문화유산 관광과에도 아까 그 축제 비슷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질의를 하려다 그냥 스킵은 했는데 이제 한미국제교류과에다가 얘기한 내용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거기서 하는 행사들도 다시 한번 잘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어려운 상황입니다. 예, 긴축 재정이나 이런 상황에서 지금 특히나 이제 우리 시의 행사가 거의 대부분 문화국제국에서 이제 소관하고 이제 진행하는 그런 행사들이에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시민분들의 이제 그 피드백도 많이 현장에서도 들을 수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본 위원장도 이번에 그 정례 때 7분 발언을 했던 이유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합적인 그 앞으로 그 행사 예산 편성이나 진행에 있어서 가장 중심을 잡아야 될 것은 문화국제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잘 진행해 주셔야 사실 타 부서들도 이제 그러한 부분들 참고해서 따라갈 수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유념하셔서 집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최선자 의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최순자 의원입니다. 놓친 부분이 두 가지 있어서 좀 질의도록 하겠습니다. 그 장애인에 대한 어떤 친환경 트롤리버스 도입에 대해서 검토를 하셨는지 여쭤보고요. 그 시티 투어에 있어서 그 장애인을 위해서 시티 투어를 아마 한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만족도와 개선책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인 회관에 있는 시티 투어 그 리프트 차량을 임차해서 10월 달에 한번 시범 운영을 했는데 그때 만족도는 높았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롤리 버스 장애인 트롤리 버스를 하기에는 지금 굉장히 많은 예산이 들고 있어서 다른 방향이 있는지 장애인이나 교통 약자분들을 위한 다른 그 시티 투어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 의원이 계속적으로 이제 했기 때문에 다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관광에 있어서는 우리 평택의 장애인뿐만이 아니라 우리 관광을 위해서는 전국에서도 우리 평택으로 시티 투어를 하려고 올 수도 있는 문제입니다. 장애인분들이. 이거에 대해서 큰한 범주 내에서 우리가 어떤 것에 우선순위를 두어서 예산을 편성할 건지에 대한 질의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고 해서 누구나 소외받지 않고 관광할 수 있는 이동 편의 시설을 뒤로 계속적으로 미룬다는 것에 대해서는 시민들이 봤을 때 공감하지 않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철저하게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 주시고요. 타 지자체에서도 지금 장애인을 위한 트롤리버스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평택에서는 문화예술 국제도시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언제까지 소외된 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예산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지 않고 목소리 크고 기득권이 있는 그런 단체들에 의해서 상시적으로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없어져야 할 시민들이 봤을 때 축제 예산들은 늘려가면서 정말 필요로 해야 한 예산들의 편성이 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성찰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반영을 좀 해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좀 보고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위원장님께서 이제 질의를 해주셨습니다. 추가 질의로 하면은 찾아가는 연주회를 20회에서 40회로 늘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정기 단원이 있고 비정규 단원이 있을 텐데 정기 단원과 비정규 단원, 즉 정기 단원은 그러한 외부로의 공연이나 출연을 갔을 때에 대한 어떤 그 수당이라고 그러나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즉 찾아가는 연주에 대한 연주 공연자에 대해서 어떻게 어떤 기준에 대해서 좀 지급을 하고 있는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규직이나 기간제나 똑같습니다. 그 한 번 1회당 1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단원은 그 직원 아닙니까? 상시적으로 하는? 신분 차이만 있고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정규직은 이제 네네. 매년 채용하는 거고 그러니까 시즌 단원은 급여는 자체가 같습니다. 있는 것을 우리가 정규직으로 직원으로 알고 있으면 되냐는 얘기거든요. 고용 관계인데요. 네네. 근데 이제 시즌 단원은 이제 네네. 매년 심사를 통해 갖고 우리가 또 채용을 하는 거고. 그러니까 제가 신분이 질의한 불안정한 이유는 거. 이제 네. 무엇 때문에 묻냐면은 정기적으로 상시적으로 있는 직원에 한해서는 외부로 공연을 한다 할지라도 급여를 받는데 왜 똑같이 비정기적으로나 상시적인 그 직원한테
그런 추가 비용을 주느냐라는 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떠한 근거 기준과 어떠한 지급 기준과 예산 편성에 근거해서 그렇게 똑같이 주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그 주게끔 되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그 근거를 예, 주시고 우리가 상식적으로 시민들이 봤을 때는 시민 혈세를 가지고 급여를 받는 직원이 낮에 외부에 출장을 갔는데 그거를 다시 또 비정규직하고 똑같이 예산 반영을 해준다라고 하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겠습니까? 전혀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그러한 근거가 있다 할지라도 그거는 잘못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좀 검토를 해봐 주시고 보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최선재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없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국제국 소관 상정 안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문화국제국장님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12월 1일에는 복지국 소관 2025년도 기금 운용 계획 변경안, 2025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2026년도 기금 운용 계획안, 2026년도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59회 평택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복지환경위원회 회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내를 선언합니다.